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장 구속으로 경남에서 7대 민성기초의회 의장 가운데 벌써 3명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의장들은 비리 혐의로 처벌을 받는데도 의장직에서 물러나지는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당선 40일 만에 경찰에 구속된 김명식 김해시의회 의장. 의장 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 시의회는 곧바로 부의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고 시의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의회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비정사실이고 이제 수순하니까 다른 시에 들어오는 방향에 좀 아무래도 감시가 좀 소홀해지는 거죠. 창녕군의회는 지난달 뇌물 공여 혐의로 의장과 부의장이 잇따라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창녕군의회는 회기 때마다 임시의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혼란을 겪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딴 구속으로 시군의회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지만 의장단은 사퇴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비리 혐의로 처벌을 받아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 사퇴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구속된 심연보 전 진주시의회 의장도 구속 7개월여 동안 의장직을 유지해 의회가 대행체제로 운영됐습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7대 기초의회에서 지금까지 경남에서 구속된 의장과 부의장은 4명. 시의회가 파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의장단 전원은 사퇴해서 다시 김해시의회 의장단을 구성하기를 촉구합니다. 해당 지역 시민단체는 비리에 연루된 의장단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사퇴 촉구 운동을 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김해 봉화마을 들녘을 우량농지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두고 봉화재단과 농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급기야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겠다며 자신들 논에 제초제를 뿌리는 등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약을 쓰지 않고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김해 봉화마을 들녘. 초록빛 논 주변이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제초제가 뿌려져 잡초가 시들어 죽어가는 겁니다. 일부 농민들이 자신들의 논이 우량농지에서 해제되는 일이 미뤄지자 항의의 표시로 친환경 농업단지에 제초제를 뿌린 겁니다. 농민이 전 재산인데 좀 매매를 해서 자녀들 혼사도 써야 되고 계속 친환경 하다 보니까 농이 매매가 안 되니까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봉화마을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장목반 회원들 가운데 40%에 가까운 농민들이 자신들의 논에 제초제를 뿌렸습니다. 생태농업단지는 회원들 가운데 20% 이상이 친환경 농업을 포기할 경우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때문에 지난 2009년부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군 친환경 생태농업단지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영농법인 봉화마을은 농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저더러 네가 제기를 했으니까 니만 포기하면 된다 아이가 그렇게 지금 계속 압박을 가하고 실력 행사를 하시니까 진짜 안타깝고 답답하고. 농민들은 우량농지가 해제되지 않으면 제초제를 추가로 살포하고 행정소송도 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어제 오후 경남에서 창고와 주택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보관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니켈 500kg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또 어제 저녁 6시 반쯤 거창군 거창읍의 한 단독주택 2층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51살 오모 씨가 다쳤고 오늘 새벽 0시쯤 창원시 북면의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나 22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27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고물상에 침입해 구리를 훔친 혐의로 52살 원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새벽 1시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고물상에서 구리 500kg을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구리 300kg, 시가 2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창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된 40대 남성 시신과 관련해 경찰이 타살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거창경찰서는 숨진 남성이 발견 당시 돌에 매달려 있었던 점과 지난 2월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숨진 남성의 부인도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경찰은 부인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형 선박 엔진 분야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힘센 엔진이 가짜 때문에 계속해서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짜 완제품이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가짜 핵심 부품이 해외 시장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인 연료 분사 장치, 즉 노즐 생산이 한창인 공장. 공장 곳곳에 노즐이 수북합니다. 또 다른 공장에서는 국제기구의 인증 번호까지 새겨진 노즐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노즐은 모두 정품이 아닌 가짜, 인증 번호도 위조된 겁니다. 41살 이모 씨는 현대중공업의 힘센 엔진 설계도면 1200점을 빼돌려 이 같은 가짜를 제작했습니다.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던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맺은 뒤 설계도면을 넘겨받았지만 시제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자 도면만 빼돌린 겁니다. 현대중공업에서 그러면 그 도면을 모두 삭제를 해라, 폐기를 시키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면을 사용해가지고 이 씨는 지난 4년여간 15억 원어치의 가짜를 만들어 유통업체들과 짜고 중국 등지에 팔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 측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네들 메이크 붙여가지고 팔고 싶지 안 팔고 싶으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는 일단은 해상 불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외 다른 선박 엔진 제조업체들의 노즐도 불법 복제해 수십억 원어치를 해외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지리산 구상나무가 온난화로 멸종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온난화만큼이나 위협적인 것이 덩굴식물의 습격입니다. 과거 없었던 덩굴식물이 고산지대를 점령하면서 구상나무 고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온난화로 한대성 식물인 구상나무는 지리산 고산지대에서도 짧아진 겨울 탓에 생육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구상나무가 고사한 형편이고 살아남은 구상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만큼 생육 능력과 면역력이 크게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살아있는 구상나무도 덩굴식물에 뒤덮여 있어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온난화만큼이나 고산지대로 영역을 넓힌 덩굴식물이 구상나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아진 겨울 탓에 덩굴식물이 고산지대에도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구상나무 서식지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남동쪽에는 미역줄나무가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그나마 잎이 있는 부분은 단풍나무에 의해서 그늘을 찌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얼마 못 가서 강합성을 할 수 없어서 고사하게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구상나무 밑에는 대나무 종류인 조리대가 빠른 속도로 영역을 넓히면서 어린 구상나무가 자랄 공간을 빼앗아 숲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구상나무가 고사하는 가운데 번식력이 강한 식물까지 고산지대로 진출하면서 구상나무의 서식지가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김해 34도, 창원은 32도로 종일 후텁지근하겠고 폭염 수준의 더위는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낮엔 무더위가, 밤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연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름량 적은 모습이지만 오후로 갈수록 늘어나겠고 대기 불안 정도 계속되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의 아침 기온 24도, 함안은 2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3, 4도가량 낮게 출발하는 가운데 한낮에는 밀양 34도, 창원은 32도로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주 24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함양 34도, 거창과 산청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지리산을 비롯한 서부 내륙을 중심으론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일겠고 동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가 다음 달부터 농가에 필요한 농기계를 가져다 주고 직접 회수하는 사업을 도입합니다. 고성군이 오는 11월 초까지 당안포 오토캠핑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요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통영시 명정동이 지역 특산물인 굴로 동네 캐릭터를 만들어 관광지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창녕군이 65살 이상 어르신의 치아 건강을 위해 무료 스케일링과 불소 도포 사업을 펼칩니다. 학원비를 건물 밖에 게시하는 제도가 경남에서 올 연말쯤 도입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학원비 5개 가격 표시제 시행을 위한 규칙을 지난달 17일 입법 예고해 11월 말쯤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원비 5개 가격 표시제는 학원 출입구 주변과 창문 등의 학원비를 게시하거나 부착하도록 해 학원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함안박물관이 오늘부터 지난해 12월에 발굴된 함안 마리산 고분군의 유물 등 100여 점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함안박물관 관계자는 마리산 25호분에서 출토된 굽다리 등잔을 포함해 아라가야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중요 유물들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시 유물 설명 부분도 모두 교체해 관람객들이 아라가야 역사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제22회 세계농업기술상에서 경남은 전체 4개 부문 가운데 3개 부문 3명이 수상했습니다. 수출 농업 부문 거제 이웅희 대표는 지난해 알로에 50만 달러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협동 농업 부문 통영 박원표 대표는 동백과 유자 씨앗에서 추출한 오일 공동 생산으로 농가 소득을 높였고, 기관 단체 부문 거제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6차 산업화의 차별화된 상품 개발로 각각 수상하게 됐습니다. 산청군 해외시장 개척단이 지난 10일부터 엿새 동안 호주 퀸즐랜드주와 뉴질랜드 오클랜드주에서 이뤄진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판촉 행사에는 지리산 곤충연구소의 곤충쿠키와 산청지역 자활센터의 천연비누 등 6개 업체 27개 제품을 내놓아 약 2만여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또 브리즈번시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에서 6개 업체 대표와 수출 상담을 벌이고 각 항인회와 수출 MOU를 체결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